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제게 얘기할 건데, 여러분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한 분 계시네요. SP-PR7WG. 성함이 없이 이렇게 써 있어서, 그분이, 슈퍼땡스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카카오뱅크로 보내주신 구독료 보내주신 분 김창겸님, 러블조 이렇게 자주 보내주시네요. 그 다음에 김주연님도 자주 보내주시고, 김창겸님도 사실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사라박도 그렇고, 김혜덕님, 박영명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만 보내시는 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때가 되면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나방송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베네수엘라 작전 때에 자세한 뒷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인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 글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이게 듣보잡도 아닌 뉴욕 포스트 신문이죠. 우파 계열의 신문입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신문이에요. 뉴욕 타임즈는 좌파고 뉴욕 포스트는 우파입니다. 그래서 뉴욕 포스트 신문에서 다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방송에서는 훨씬 더 비하인드 스토리를 더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016년에 트통이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나서 바로 며칠 뒤에 밀리터리가 트통을 찾아갔죠. 제가 이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얘기를 또 밑에 배경으로 깔아야 하겠기에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200명 정도의 장군들이 트통을 지금 대통령 자리에 올린 거죠. 출마해달라 이렇게 가서 찾아갔다 그랬죠. 과거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트통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인 행정부의 수반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 이그제큐티브 오더라 그래요. 그래서 행정명령들을 이제 만들어서 사인을 했죠. 그리고 트통에게 부여된 여러 행정 권한들은 밀리터리가 매우 아주 첨단 기술과 연계돼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제 방송을 최근에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죠. 근데 2016년에 제가 이걸 방송에 과거에 2021년인가 22년인가 그때 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근데 너무나 많은 얘기를 쏟아놨기 때문에 제가 언제 무슨 얘기를 한지는 그냥 대략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군들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측이나 유럽연합 군대 쪽에서도 미국군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 지금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국군이 어떻게 이런 작전을 해낸 걸까 싶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런 워닝, 어떤 경고나 전조 현상 없이 미국 군대가 이탈리아의 특정 지역들의 어떠한 지역들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지역이라는 건 이를테면 로마나 바티칸,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다른 여러 장소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으로 갔어요. 죽는다 그 말을 잘 안 하려고 일부러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안에 이제 죽었죠.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누가 죽었냐 그러면 그 제가 그 이 딥스의 그 우두머리격 되는 그 13개의 그 혈통 가문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문이 있어요. 뭐 메디치도 있고 뭐 있어요. 한데 그걸 자세히 지금 얘기할 생각은 없고, 그 안에 이탈리아의 강력한 가문들이 있어요. 그 세계적으로 막강한 그 가문인데 그들이 그 가장 이 딥스의 가장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들이 그 이탈리아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연휴 때 이런 중요한 가문들이 모이는 유일한 시기라서 그들은 모든 가족들에게 돌아와서 큰 명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티칸이나 여러 이탈리아 곳곳에 지하 기지, 얘네들은 다 그렇게 지하에서 뭘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 기지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제가 과거 뭐 한참 전도 아니고 요 얼마 몇 달 전에 그 말레이시아 항공 370의 그 기술 그거 사라진 그 기술을 얘기할 때에 마이크로칩 그 테크놀로지를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시공간을 구부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구부릴 수 있는 밴드라 그랬어요. BEND. 구부릴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다 얘기를 했고, 그거를 그거 이제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컨셉이긴 한데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대충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거는 시공간을 구부리고 물체를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인비저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MH370 그 항공기 우리 눈앞에 사라진 것도 그 기술을 사용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기술 그거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한 얘기고,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통행정부의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이 시공간을 구부릴 수 있단 말을 최근에 나와서 했어요. 그래서 2025년에 매우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학자들이 그런 기술을 언급하면서 또 이후 얘기가 털시 게버드, D&I 국장인 털시 게버드를 통해서 미국의 정보기관과 연결된 이야기로 퍼져나갔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모든 것을 공개한다, 뭐 밝힌다, 또 외계인이다, 뭐 UAP다, 그 UAP는 Unmanned Aerial Phenomen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UFO, 뭐 UAP,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하원 의원 여자 있어요. 그 안젤리나 폴리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그 하원 의원의 이런 UFO나 UAP를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그 위원회의 수장이에요. 이 여자가. 그래서 자기는 이제 너무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 딥스가 오랫동안 숨겨놓았던 이거를 이제 우리도 일반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냐 하고 그거의 담당자가 이 하원의원 이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하고 털시 게발드 뭐 단 주니어 트통의 아들이죠. 그 큰아들. 그래서 단 주니어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자주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합니다. 근데 조금 아까 엔젤리나 폴리나는 그녀를 통해서 워싱턴 DC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UAP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지금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은 계속 진행되고 우리들에게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알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이탈리아로 미국 군대가 갔던 얘기를 다시 저 곁길로 잠깐 나갔는데 그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십 년 미국의 군대가 지금부터 수십 년 전 앞선 기술을 사용해서 그 이탈리아에 가서 작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를 썼다는 게 여기에서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시공간을 구부리는 그 마이크로칩 그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바티칸 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서 약간의 전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거기서 그 뭐 서로 뭐 그런 스몰 월즈 그랬으니까 뭐 작은 전쟁 같은 그런 전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었냐면 저쪽 애들이 죽은 거예요. 저쪽. 딥스가. 그래서 그렇게 작전을 하면서 그 과정에 바티칸 지하 금고에 있었던 보관해놨던 딥스가 말할 수 없이 보관해놨던 금을 뺏었죠. 이쪽 힘모자들이. 이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여러 번 한 얘기라 이미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스위스에서도 은행 안에 금이 사라지는 작전이 벌어졌었죠.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큰 작전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엘리트 가문 사람들이 죽었고 저쪽 애들 딥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죽었고 금을 비롯한 많은 것이 약탈이 됐어요. 누가 뺏었냐? 힘모자가. 그래서 그 뒤에 미국으로 그러니까 훔쳐다가 전 세계에서 훔쳐다가 그 밑에 보관했는데 그거를 이제 도로 찾아온 거죠. 이제 힘모자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를 가져왔고 그 가져온 것을 미국으로 운반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 인텔에서는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면서 다시 확인을 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방송에서 과거 이 바티칸 밑에 금 가져왔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13개 가문들이 수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 첩보를 듣고 아주 거기서 그 헤드들은 완전히 그때 작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얘기하려니까 있었던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근에 그 아주 최고의 테크놀로지 얘기를 요즘 제가 방송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미국의 군대가 바티칸의 그 부를 노리고 이런 기술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2017년, 18년에 바티칸이 이제 우리는 뱅크러프트 파산을 해야 돼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거는 일반 뉴스에도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파산을 해야 돼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전 세계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프란시스 교황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 일반 방송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전 세계에 돈을 좀 보내달라 하면서 바로 그때 로스차일드 가문은 돈을 스위스 산속에 숨겼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트통은 이 딥스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트통이 병사들과 그 기술을
완전히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 딥스에게 노출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는 아주 인사이더, 내부자들은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를 알고 신모자가 그렇게 자기네들을 직접적으로 와서 있는 거를 다 뺏어가고 그렇게 친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뭐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바티칸과 CIA 부를 노린 첫 강력한 기술 사용을 했다는 그 사건이고, 그때에 CIA나 모사드나 MI6, SOE 등이 그때에 완전히 서리를 맞았죠. 그 딥스의 주체들인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래서 그 얘기를 일단 배경으로 깔고 지금 이번에 미국이 마두로 급습한 얘기를 이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완전히 무릎을 꿇은 일이 있는데,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뉴욕 포스트 그 신문, 제법 큰 신문이고 오래된 알려진 유서 깊은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뉴욕 포스트에서 이게 실제 그것을 발표한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받은 인텔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포스트에서 미국의 슈퍼솔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마두로 습격 당시에 베네수엘라 병사들을 무릎 꿇게 만든 강력한 미스테리 무기를 사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요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냥 그 신문기사 그대로 헤드라인을 비롯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포스트는 미국이 매우 강력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슈퍼솔저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고,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급습 과정에서 군대가 첨단 기술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베네수엘라 군대가 이제 스탠드 다운 했다 그랬죠. 그래서 마두로를 지키고 있는 쿠바 특수부대가 있었는데 그들을 아주 철통같이 마두로를 지키고 있었죠. 근데 베네수엘라 내부의 군사작전은 사실 그 베네수엘라가 오랫동안 뭐 차베스 13년인가요? 또 마두로 12년인가, 그러니까 약 25년 정도 아주 철저하게 카발에 지배되고 한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 나라가. 근데 그 베네수엘라 군대는 이미 마두로의 명령을 안 듣고 자기네들이 살 길을 찾는 어떤 사기가 아주 매우 떨어진 그 상태에 있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들이 미군들이 들어가는 거를 예상은 했어요. 그 어느 날짜라는 거는 뭐 오늘이다 뭐 이런 거는 몰랐겠지만, 그런데 미군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 거야 라는 거는 알았다 그랬죠, 제가 방송에서. 그래서 그들이 그러나 실제로 그 마두로를 지키고 그 주변에 있던 자들은 딥스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궁전이라든가 팰러스라 그러니까 궁전이죠. 그 궁이라든가 대통령 건물 같은 곳들에 여러 건물이 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막 이리 가서 자고 저리 가서 자고 뭐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숨으려고 했던 장소가 다양하게 여러 군데가 있었죠. 그리고 조금 아까 말한 쿠바의 특수부대 보호를 받고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그가 이제 그를 쿠바가 지켜주고 있었죠. 쿠바는 뭐 오일을 뭐 100% 그 베네수엘라에서 받아서 경제를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로 이제 넘어질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쿠바라는 말씀은 지난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슈퍼솔저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또 할게요. 좀 이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생각나시지만 이제 트통이 나이지리아를 공격한 사건 뭐 한 달 전인가요? 기억나시죠? 그때에 제가 그걸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래서 뭐 피싱 사기 그 얘기를 했었죠. 나이지리아를 거점으로 CIA나 이제 여러 그 딥스들이 그곳에서 전 세계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뭐 돈 보내라 뭐 하면서 그 사기를 친 그들이 했던 작전들을 제가 자세하게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이지리아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목도 달아서 방송을 했으니까 그 제목 붙여가지고 따라가서 안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공격할 때에 이스트 블락이라고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국가들이 다 거기에 연루돼 있고 소말리아, 남수단, 북수단과 연결된 유럽의 서버들이 유럽과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버들을 가서 다 공격해서 쳐버렸죠. 그래서 이 서버들은 테러 조직에 자금을 대는 여러 작전과 연결돼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신 시스템을 다 작사를 냈죠. 작살이란 그래서 미국에서 훔쳐간 돈이 나이지리아 안에 숨겨져 있었고 그 자금과 그 여러 가지를 그곳에서 이제 돌린 거죠.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매우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 딥스가. 그 딥스 안에는 이제 CIA가 있고 MI6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가 있고 유럽의 정보기관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딥스들은 뭐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런 작전들을 했으니까 뭐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아주 극성을 떨고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서 사는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고 댓글에 보니까 피해 입은 분들이 많이 거기 몇 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난 한 15년 동안 우리에게 새롭게 등장한 단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얘기를 계속하면 하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컴퓨터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작전들을 만들어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우 강력한 컴퓨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통이 그거를 완전히 공격을 개시한 거죠. 그래서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트통이 표면적으로는 거기가 너무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너무 박해를 하니 그 기독교인을 돕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말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말했죠.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는 걔네들이 하던 사기 행각을 완전히 작살내기 위한 공격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동부 이스트 블락이라 그래. BLOC. 그래서 동부 블락과 연결된 강력한 정보작전 서버들과 통신 시스템이 함께 연계돼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번에 아주 완전히 못 쓰게 그렇게 결단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때에 나이지리아 그 작전 때에 슈퍼 솔저들이 보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했냐 그러면 서버들 다 못 쓰게 만들고 했지만 거기서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이 오늘 인텔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하 군사 기지들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슈퍼솔저들이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있었대요. 4명. 슈퍼솔저. 근데 여러분 슈퍼솔저는 지금 이렇게 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그냥 사이파이에 나오는 거지 실제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번에 그런 슈퍼솔저 얘기는 지난 수십 년간 있었지만 현재는 현존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그러나 이번에 인텔에서 뉴욕 포스트가 이거를 그 발표를 한 거예요. 조금 이따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번 하루 방송 1시간 안에 이거는 다 못하면 제가 요 이틀 후에 또 이거에 지금 원고가 뭐 수십 장이 지금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자면 그 4명의 슈퍼솔저가 나이지리아의 작전에 투입이 됐고 슈퍼솔저는 이제 뭐 이를테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좀 뛰어넘는 그러한 솔저 군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엑소스켈레톤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주인이 우주복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외부의 어떤 그런 블랙 프루프 뭐 그런 방탄 뭐 그런 어떤 그런 겉에 그런 거를 입는다든지 뭐 그러한 컨셉도 그 안에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 슈퍼솔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 그게 사용됐다는 얘기를 뭐 거기에 포커스를 먼저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은 나이지리아는 우리가 몰랐었잖아요. 근데 또 거기 역시 지하 군사 기지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나타났고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슈퍼솔저가.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서 매우 이상한 일이 있는데 나이지리아 군이 그 작전이 진행되도록 그냥 allow 진행되도록 허용했다는 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 시설들을 몇 개를 파괴하고 나왔다. 그래서 그 병사들에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정보기관이 뭐라냐면 미국의 아주 아주 그 특수부대가 한 일이라고 이제 말했지만 그 실제로는 정보기관 나이지리아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슈퍼솔저들이 들어와서 작전을 수행하고 갔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방탄이라는 거야. 뭐 블랙 프루프예요. 블랙 프루프 커피 아침에 마시는 분들 방탄 커피.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방탄 가만 있어봐. 그 방탄이 뭐냐면 뭐를 하고 있든지 총알이 그 슈퍼솔저를 뚫고 그 슈퍼솔저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콜롬비아 내부에서도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나이지리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슈퍼솔저 얘기가 나오니까 그 콜롬비아 나라 있죠. 나라 콜롬비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슈퍼솔저에 대한 보고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 거기가 이제 마약 제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운틴이라고 그랬으니까 산악 지역에서 그 산악 지역에 지하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마약을 생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엘 디아블로 폴스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냥 악마 같은 힘을 가진 그런 부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굳이 하자면 그 스페니시잖아요. 디아블로가. 그러니까 서바나오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진 군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악 지역으로 들어온 아주 그 슈퍼 솔저들인데 이들은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을 사살하고
산악지대 안에 특정 그들이 마약 제조를 하던 지역의 시설들을 폭파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 실험실들이 사용하던 통신망하고 연결돼서 그 텔레커뮤니케이션하고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통신은 그것도 이번에 다 폭발을 해버렸는데, 이 작전이 30분도 안 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속전속결 작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에서 그 이후로 무슨 얘기가 퍼졌냐면, 미국군이 이제까지 보지도 못한 강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제가 며칠 전 뉴스에서 여러분들 그 말 했죠. 각 나라를 짧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콜롬비아 대통령이 페트론가, 그런데 그 트통은 뭐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 험한 말을 몇 달 전에 하고 그랬거든요. 아주 그냥 엄청 까불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그랬죠. 그 콜롬비아 대통령과 이 흰모자 트통이 이렇게 뒤에서 막후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을 다 목도한 거죠. 이제 아는 거죠. 이 정보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까불었다가는 뭐 마두로가 문제가 아니겠구만, 뭐 이렇게 된 거죠. 얘기 더 익사이팅한 얘기가 계속 있으니까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매우 강력한 미국의 밀리터리가 매우 강력한 슈퍼솔지어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샤크웨이브인데 굳이 번역하자면 충격파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슈퍼솔지어들이 충격파 무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충격파 무기는 DEW, 디렉트 에너지 웨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라고 번역을 한다면, 그거와 거의 가까운 것이 DW는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왜 하와이에 몇 년 전에 불이 났었죠, 여러분. 그래서 뭐 그냥 뭐 파란 지붕 가진 뭐 오프라가 뭐 소유하고 있는 파란 지붕 가진 건물은 멀쩡하고 그 외에는 뭐 다 타고 뭐 이랬다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방송에서. 그때에 그 DW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충격파 무기 샤크웨이브 웨폰이 지향 DW만큼 무서운 거예요. 비슷한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여기는 서로 다른 종류의 음파 사운드예요, 사운드. 음파 무기들도 같이 포함된 무기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음파 무기가 뭔지. 사닉 웨폰이에요. SONIC, 음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인데, 요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 개발을 하다가 실제 이거가 세상에 나타나서 이번에 사용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나나 방송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방송에서 아마 이런 얘기 뭐 뉴욕 포스트에서 약간 소개했으니까 재빠르게 픽업하는 방송들은 아마 얘기를 앞으로 하겠죠. 네, 저는 이제 지금 또 빨리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안에서 마두로 주변을 직접 경호하던 경비병들이 있었고, 중국 공산당 CCP 출신 인물들이 다수 그 쿠바의 일부를 통제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공산주의 작전을 통해서 쿠바가 통제하던 베네수엘라의 상당 부분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친중 국가죠. 그래서 중국의 입김이 엄청 센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상당 부분을 그들이 봉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콜롬비아를 통해서도 대규모 작전들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두로는 쿠바에서 온 강력한 특수작전 부대와 많은
그 군 병력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었다. 이 얘기는 조금 아까 했고, 그래서 특수부대가 보호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마두로를 보호한다고 있었던 특수부대가 약 250명에서 300명 정도의 병력이었대요. 예, 정확한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병력들은 미국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나눠서 뭐 이제 어디로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리저리 나뉘어서 마두로를 둘러싸고 보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휘권을 장악하고 이미 베네수엘라 군은 제가 아까 굉장히 의기소침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탠다운, 대기 상태로 물러나 있었다는 거를 미국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네수엘라 내부의 군대도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들이 뭐 100% 마두로에게 충성하지는 않았죠. 근데 일부 마두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를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마두로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군이 마두로를 체포해서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동시에 딥스들이 유엔이라든가 다보스 그룹, 또 예수회, 제수잇, 그들과 연결된 빌더버그 그룹이 그런 작전을 세웠는데, 걔들이 무슨 작전을 딥스가 세웠냐? 마두로를 이용해서 사실은 미국 정부가 마약 거래를 만들어내고 그거의 중심에 트통이 있다 하고 트통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두로를 이용해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산에 그 마두로가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리고 마약 거래와 JP 몰간 같은 그런 은행이 미국 세계 최대의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JP 몰간과 관련된 모든 부패를 마치 미국과 트통이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작전을 하고 마두로를 살려두고 있으면서 마두로를 이용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마두로가 이제 이 트통과 힘모자가 체포해서 생포해가지고 데려가는 바람에 이제 그들의 계획이 무산됐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그거를 지금 새로운 인텔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작전들은 어느 정도 사실인데 그 조지 H.W. 부시, 그 아버지 부시는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은 CIA 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시절에 마약 거래를 CIA와 미국이 그 마약 거래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두로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투통을 하나의 어떤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랬죠. 이번 베네수엘라 사건 마두로 생포해 오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그 군이 결국 베네수엘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그 마두로를 생포해 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차례 거기에 엑스플로레이션이라 그랬으니까 폭발이 있었습니다. 폭발이. 근데 마두로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니까 실제 대치 상황이 벌어졌었고 총격전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 총격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 뉴욕 포스트의 보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경비 가알드, 바디 가알드가 있었어요. 그 마두로의 바디 가알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직접 증언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뉴욕 포스트 신문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 사람이 했냐면 마드로의 경호원들, 그를 보호하는 쪽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증언인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군이 들어왔고 미국 군인 20명이 진입을 했다. 근데 반대로 그 마두로 쪽에 지키는 사람들은 수백 명이 있었고, 대략 기관총으로 무장한 병력 250명에서 300명이 있었는데 완전히 실탄 장비를 갖춘 상태였다고 합니다. full ammunition 그랬으니까 완전히 실탄을 가지고 무장한 250명에서 300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기관총을 든 병력 300명이 완전히 무장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총알이 아까 말한 20명의 미국 군인을 한 사람도 상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쿠바의 특수부대나 베네수엘라의 특수부대, 군이 쏜 수만, tens thousands라고 그랬으니까 수만이에요. 수만 발의 탄환이 날아다니고 했는데, 그 20명의 병사들을 모두 사격했지만 단 한 발도 그들에게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렛 프루프였다는 거예요. 방탄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얘기는 뭐 요 안에는 없으니까 나중에 또 인텔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선 제가 받은 인텔을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해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좀 소화가 안 되면 하여튼 저는 이 뉴욕 포스트의 보도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경호원이 증언을 계속한 거예요. 인터뷰하는 사람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물어보고 답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사용한 강력한 무기나 기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건 어떤 거가 원인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경호원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경호원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도대체 무슨 기술인지 무슨 무기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코피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피를 토했대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혼란 상태,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 있죠.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강력한 정체불명의 무기를 사용한 것 같다라고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강력한 미스테리 무기를 사용했고, 그 무기로 인해서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무릎을 꿇게 되고 코에서 피를 흘리고 피를 토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그 뉴욕 포스트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두로를 생포하기 위한 대담한 급습 레이드 급습 작전 중에 벌어진 걸로 토요일에 백악관 대변인이 X에 올린 목격자 증언이 거기에 그 목격자 증언을 올렸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인터뷰인데, 그 경호원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미군이 단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고 수백 명의 전투원을 제압했다. 자신이 평생 보고 듣도 보지 못한 기술을 사용한 것 같고, 우리는 경계 근무 중이었는데 아무도 갑자기 설명이 없이 레이더 시스템이 꺼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드론들이 나타났다. 아주 많은 드론들이 그 공중에서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두로에게 충성하는 베네수엘라 보안 경호원의 증언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고,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이유를 이게 대부분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사건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라틴 아메리카 남미 쪽이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 마두로 체포하면서 지금 이렇게 알지 못하는 웨폰들이 사용된 게. 그래서 이 아까 그 증언한 경호원은 뭐라고 말하냐면, 작전 당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접근해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우리가 경계 근무 중이었지만 갑자기 설명이 없이 레이더 시스템이 꺼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드론이 나타나서 막 머리 위로 막 돌아다녔다 그랬죠. 근데 그 경호원이 또 뭐냐면, 드론이 나타난 뒤에 헬리콥터 몇 대가 도착했다. 근데 수는 매우 적었고 한 8대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들에서 병사들이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병사도 매우 적은 숫자였고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 이래요. 근데 이 20명이 슈퍼솔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병사들은 기술적으로 매우 앞선 존재들이고 우리가 이전에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유형이었다라고 그 경호원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전투가 시작됐는데 그거는 전투가 아니라 거의 학살 수준이었다. 우리는 수백 명이 있었지만 전혀 승산이 없었고 그 20명 슈퍼솔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20명이 그 상해를 안 받았으니까 슈퍼솔지어라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엄청난 정확도와 속도로 사격을 했는데 병사 한 명이 20명의 병사 중 한 명이 1분당 300발 정도 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들의 자신이 갖고 있던 무기는 아무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그 20명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저항조차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20명이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이 우리 수백 명을 죽였다. 그래서 그들의 기술과 무기로는 우리가 도저히 경쟁할 방법이 없었고 살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그래서 그게 음파 무기든 무엇이든 사용된 뒤에는 우리는 일어설 수도 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라 뭐 콜롬비아든 쿠바든 다른 지역들은 미국과 맞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 우리는 미국하고 맞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에게든지 경고를 보내고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경호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호원이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다시는 그 미국의 반대편에 서고 싶지 않다. 절대 가볍게 상대할 존재가 아니고 이제 트통이 멕시코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 상황에서 라틴 아메리카는 어떻게 될 거냐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또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 경호원한테. 그랬더니 이거는 모든 것이 바뀌고 이거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아 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들이 추측이 돌고 있고 여러 정보 라인과 채널을 통해서 지금 이 일어난 거에 대한 사실과 소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어진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많은 것을 바꿔놓을 거고 이런 소문들이 멕시코든 쿠바든 콜롬비아든 뭐 다 소문이 지금 퍼져나갔겠죠. 이미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뭐 뉴욕 포스트가 이 정도 발표한 정도면 뭐 다 퍼져 나갔겠죠. 그래서 이 미국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딥스테이트 들이 완전히 이번에 그 트통이 장악하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이번에 목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약간 격길로 나간 얘기인데 인터넷의 지하 케이블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다른 통신 접근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통신이 지하 케이블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 얘기는 중요하죠. 하여튼. 그리고 적어놨어 여러분들 그것도 안 빠져먹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열심히 적어놨기 때문에 저는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다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결론은 뭐냐 트통과 와이렛이 놀라운 작전을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그랬죠. 베네수엘라 작전에 미국 사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쪽은 다 죽고 어떻게 이쪽은 한 명도 안 상해되지 않냐고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하면서도 되게 참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용의주도하게 작전을 했길래 그게 가능한가 이랬는데 오늘에 와서 이 인텔을 듣고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미국 쪽은 전혀 상해가 없었구나. 다친 사람도 없고, 그 상한 게 없었구나. 이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콜롬비아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데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덜덜 아까 말했죠. 덜덜 떨고 있겠죠. 그래서 현재 콜롬비아의 산악 지역에서 충격파 무기, 샤크웨이브 조금 아까 얘기했죠. 그 샤크웨이브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콜롬비아의 산악 지역에서. 왜 거기 산악에서 지역에 뭐하냐? 마약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통 군인이 조그맣게 20명의 슈퍼솔지어는 수백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군 병력 사이를 그냥 종횡무진 가로지르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강력한 충격파가 함께 퍼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걸 잘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서 아까 입에서 피를 토해내고 이랬다는 얘기가 이제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충격파가 함께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퍼지고 거대하고 큰 드론들이 함께 포착이 됐다. 미국 군대의 특수작전 부대가 이 많은 병력들 사이를 그대로 통과하면서 날아오는 총알들을 피하면서 이동을 하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전 안에 있던 사람들, 이거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도무지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마두로 옆에 있었던 자들이 정보기관조차들도 베네수엘라 정보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군대가 어떻게 이런 작전을 해낼 수 있다 하면서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는 정보선 시스템 라인이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 그 다음에 미국 군사 시스템에서 중국까지, 또 중앙아메리카를 거쳐 멕시코까지 복잡하게 연결돼 있었죠. 딥스들이 자기네 정보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이 다시 CCP 그 중국으로 또 연결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 인텔을 과거에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5년 작년 1월이나 2월쯤에 미국이 이러한 비슷한 작전, 슈퍼솔저 같은 애들 4명이 중국에서 여기저기 나타나서 어떤 작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한 작전 같은 것이 중국 내부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콜롬비아 대통령이 트럼프와 직접 대화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기술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황당하고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하는데, 기술 얘기를 하자면 보고된 바에 의하면 강력한 분산 에너지, 파괴적인 에너지 무기가 사용됐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는 어떻게 사람을 마비시키냐면 잠깐 동안 숨을 못 쉬게 만든대요. 그리고 몸의 여러 부위와 조직을 동시에 손상을 시키면서 마비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비된 사람은 단순히 몸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정신이 분산되는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미국 군수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군산복합체의 첨단 기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한 2달 정도 됐나요? 놀수록 그런만, 레이디안, 스컹크웍스, 그 군산복합체 일일이 회사 하나하나, 보잉 다 얘기하면서 제가 최첨단 군사 프로젝트들을 하는 그 회사들을 얘기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연구하고 만들어낸 새로운 신무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블루빔 프로젝트는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고, 이 가짜 외계인 침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딥스가 블루빔 프로젝트를 할 거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뜻대로 안 됐죠. 얘네들이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만약에 뭐 지들이 이 시나리오는 이렇게 한 거예요. 외계인이 뭐 인간의 몸을 장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음파나 파동, 주파수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공포에 몰아넣으려는 그런 작전을 오랫동안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을 미국 군 내부에서 힘모자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저쪽 애들이 근데 그 군산복합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저쪽 애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힘모자들이 그 기술들을 지금 다 확보하고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후 기술은 마약 카르텔들을 직접 공격하는 데에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통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마약 이 전 세계에 있는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카르텔에 지배하는 나라가 멕시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 샤인바움 그 여자 대통령은 아무 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슈퍼솔저들은 카르텔 지역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카르텔을 제거하고 마약 생산 기지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지도부를 파괴하면서 위성통신이라든가 핵심 통신 시스템까지 무력화하는 일을 한다. 조금 아까 나이지리아 얘기했죠. 그렇게 슈퍼솔저라고 말하는 그 나이지리아에 나타난 4명, 그 다음에 중국에 나타난 4명, 그 다음에 이번에 마두로 작전에 나타난 20명.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베네수엘라 안에서도 사람들이 지금 이 기술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너무 앞서 있어서 아무도 맞설 수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서 언급이 됐고 그 드론 얘기를 아까 드론이 보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드론이 떴다 이 얘기를 했죠. 드론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일부 드론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즈마 파동을 웨이브 파동을 만들어내는데 이 파동이 충격파이고 군인들이 진입할 때에 소리 에너지를 조작합니다. 그래서 소리는 보통 이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를 메주어를 어떻게 하냐면 데시벨이라고 그래. 데시벨. 그래서 적은 소리는 데시벨이 낮고 아주 시끄럽고 큰 소리는 데시벨이 높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트기 엔진 소리는 140 데시벨이라면 그때 드론이 뜨면서 그때의 그 데시벨이 180 데시벨로 측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라 공기 압력과 주파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이라 이 에너지는 그 이제 막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시끄럽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 이 에너지 그 공기 압력과 주파수 구조 자체를 바뀌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총을 쏘잖아요. 그러면 총알의 방향을 휘게 만들어서 튕겨나가게 하는 효과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사람이 실제로는 큰 소리가 나고 있음에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은 미국의 특수부대 우주군 스페이스 포스와 5G, 6G 통신 기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많은 사람이 말하는 클라우드 시딩, 클라우드 시딩인데 클라우드 시딩을 얘기하면은 또 요거 마저 할게요. 요 클라우드 시딩이 캠트레일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시딩은 뭐냐면 비를 내리기도 할 수 있는 기술이고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이 됐죠. 그래서 공중에 알루미늄이 포함된 화학 물질을 살펴하고 이게 바로 캠트레일의 시작이었어요. 1990년대 후반. 근데 초기에는 플로리다의 어떤 도시들의 이제 나무나 자동차 위에 하얀 가루들이 이렇게 쌓이면 사람들이 그게 뭐지?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캠트레일이구나. 그래서 이후에는 이 물질 위에 5G 기술을 사용해서 위성이나 소나 센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시 전체를 3D 모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캠트레일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했죠, 여러분. 왜 저것들이 저렇게 나쁜 거를 뿌려가지고 농산물을 망치고 또 뭐 사람들한테 뭐 어떤 암이라든가 그런 병을 유발시키고 우리가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차 안에 사람이 있죠. 차에 이렇게 지나가면 차 안에 있는 사람. 또 밖에서 보면 건물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밖에서 보면 스캐닝이 가능한 게 그게 캠트레일을 그런 물질을 뿌려놓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입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교해졌죠. 사람들이 하얀 가루가 있으니까 캠트레일을 알아채렸는데 이제는 그 입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최근 4월 특통 2기 들어오기 전까지 바이든 때는 정말 아주 굉장히 훨씬 그 캠트레일을 엄청 그 강력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플라즈마 에너지, 전기 그리드, 제가 늘 얘기하는 웜홀 생성 기술과 연결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웜홀이라는 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웜홀이 아니라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니처 미니 웜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우주군과 스타링크는 이 웜홀을 통해서 환경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저기가 그 캠트레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는 인간의 영적 에너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런 것을 사후세계 같은 개념까지도 생각을 하고 기술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제가 말한 여러 가지는 미국 우주군 특통이 만든 스페이스 포스 우주군의 군사작전과 직접 연결돼 있고 그들이 시간과 특정 지역 자체, 시간과 어떤 지역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런 앞으로 그런 것을 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휘고 시간을 휜다는 게 이제 밴드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른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새로운 신무기가 만들어졌고 이미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 이번에 베네수엘라나 나이지리아나 콜롬비아나 이런 데 지금 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슈퍼 솔지어라고 군인의 초점을 맞추는 것도 보다는 아까 말한 샤크웨이브라든가 이제 소닉 웨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200~300명의 그 베네수엘라의 그 쿠바에서 온 그 특수부대 마두로를 지키고 있던 그들이 아예 그냥 혼동 상황에 빠진 거죠. 그리고 총을 뭐 쏴봐야 그게 전부 튕겨나가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상해가 없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로 인해서 그런 것이 직접 사용이 돼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에 사용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미국은 거의 완벽한 승리를 이루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해 올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남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이제 뭐 뉴욕 포스트가 발표할 정도면 벌벌 떨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제가 뭐 오늘 한 30장 채 못 되는 원고를 써놨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그냥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일 모레 되면 또 인텔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든 돔이라든가 뭐 이런 그 트통이 구상한 그 골든 돔은 단순히 이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 가지 그 통신 관련으로 이런 앞으로 5G, 6G 그런 월표를 할 때에 엄청나게 쓰여지는 건데 이 골든돔 그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지금 현재 번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런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받는 즉시 잽싸게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게 저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세상에나 이게 뭔 일이래 그러면서 여러분 아나 방송에서 먼저 이런 거 들으시면 아마 이제 세상에서 하는 방송들이 뭐 레거시 미디어는 뭐 기대할 것도 없지만 세상 방송들이 아마 이런 거를 또 슬슬 조금씩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송에서 다루겠죠. 설마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늘 하는 얘기 멤버십 안 하신 분들 리지스트 하시고 멤버십 안 하신 분들 멤버십 참가하셔서 그 굉장히 소정의 액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십시일반이라고 뭐 작아도 여러분이 참가하시면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 꼭 멤버십 해주시고 라나 방송에 힘을 실어 주셔서 제가 더 이렇게 많은 소식을 많이 아주 너무너무 자주 전하는데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라나였습니다.